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계시는 고민, 하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더 힘들어질까요? 60이 넘어보니 사람 만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설레었는데 이제는 약속 하나 잡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가 더 조심스러워지고 관계 하나하나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왜 나이를 먹었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고단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는데 이제는 전화할 사람이 몇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자식들과도 말이 통하지 않고 남편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외롭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 고백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사실 이것은 한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인간관계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젊을 때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많이 경험하고 더 성숙해졌는데 왜 인간관계는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사람이 무섭습니다. 친해지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두렵고 외로운데 또 다가가기도 두렵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또 실망하게 될 것 같고 기대하면 또 배신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문을 닫고 벽을 쌓고 혼자가 되어 갑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또 견딜 수 없이 외롭습니다. 이 모순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지쳐갑니다. 오늘은 이 질문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그리고 우리 곁의 실제 이야기들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는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40대를 넘어서면서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친구 관계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자주 만나던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의 삶이 너무 달라졌다는 것을요. 친구는 손자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아직 자식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친구는 전원 생활을 꿈꾸는데 나는 아직 생업 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삶의 위치가 다르면 대화가 어긋납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도 달라집니다. 자식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명절에나 얼굴 보는 자식들, 전화해도 바쁘다는 말만 듣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쓸쓸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하는 섭섭함이 가슴 한편에 자리 잡습니다. 부부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젊을 때는 바빠서 몰랐는데 이제 둘만 마주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었어 하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대화 전부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침묵이 편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외롭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서히 사회적 역할을 잃어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명함이 사라집니다. 어제까지 과장님, 부장님 하며 찾던 사람들이 오늘은 연락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던 직함이 사라지니 나 자체로는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모임에 나가도 어색합니다. 요즘 뭐 하세요?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가 민망합니다. 그냥 집에 있어요 하면 상대방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을 말 한마디에 밤새 뒤척입니다.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나를 무시한 걸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상처들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새로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긴장시킵니다. 한 번 배신당한 적이 있으면 다른 사람도 믿기 어렵습니다. 한 번 무시당한 적이 있으면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습니다. 한 번 외면당한 적이 있으면 먼저 다가가기 두렵습니다. 사람이 무서워진 게 아닙니다. 상처가 깊어진 것입니다. 상처 위에 상처가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얇아지고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줄 알았다. 자식들이 나를 챙겨줄 줄 알았다. 친구들과 더 끈끈한 관계가 될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존중은커녕 무시당할 때도 있고,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쁘고,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이런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를 만나거나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면 금방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의 외로움은 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가족과 함께 있어도 느껴지는 외로움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다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이런 외로움 앞에서 우리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고 관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워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내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이 고슴도치 딜레마를 더 강하게 느낍니다. 사람이 그립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 합니다. 하지만 가까워지면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어긋나고 말이 엇갈리고 마음이 다칩니다. 그러면 다시 거리를 둡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외롭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점점 지쳐갑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를 찾는 것이라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외롭지 않을 만큼의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거리.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이 적절한 거리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가시에 찔려도 금방 회복됩니다.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 다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상처가 깊게 남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지고 더 멀리 떨어지려 합니다. 결국 따뜻함보다 안전함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대가로 우리는 깊은 외로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긍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무슨 뜻일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어갑니다.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고 신체는 약해지고 기억력은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에게 의미 있는 존재인가? 당신도 지금 이런 마음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기 자신을 긍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불안해집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고 미움받을까봐 눈치를 보고 버림받을까봐 매달립니다. 이런 불안한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니체는 강조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해야 한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회적 역할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온 경험과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자체로 존재의 의미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긍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생각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해도 괜찮고 혼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자기 긍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의 핵심을 예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예란 단순한 예의범절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적절한 경계를 지키며 말과 행동을 절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예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참습니다. 내가 참으면 된다며 평생을 참아왔는데 어느 순간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폭발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관계를 단절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솔직합니다. 이 나이에 뭘 참아 하며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가 틀어집니다. 공자가 말한 중용, 즉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중간의 도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되 나 자신도 존중해야 합니다. 참을 것은 참되 참지 말아야 할 것은 말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또한 사람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다고, 나이 들면 다들 비슷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지칩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면 지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적절한 거리와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 이익을 위한 우정입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맺는 관계입니다. 둘째, 즐거움을 위한 우정입니다. 함께 있으면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맺는 관계입니다. 셋째, 덕을 위한 우정입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관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우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업무상 관계는 끊어집니다. 취미가 달라지면 함께 즐기던 친구들과도 멀어집니다. 남는 것은 세 번째, 진정한 우정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진정한 우정이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우정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쌓고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마음도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더 외롭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는 어렵고 옛 친구들은 멀어지고 진정한 우정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희망을 줍니다. 진정한 우정은 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정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고. 나이가 들어서는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단 1명이라도 진심으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를 비롯한 스토아 철학자들은 명쾌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 쓰지 말라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감정, 상대방의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힘든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날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내 자식은 내 말을 듣지 않을까? 왜 친구는 내게 연락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것에 마음 쓰지 말라고.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 내가 할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는 상대방에게 맡기는 것.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선택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간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며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은 마음 다스림입니다. 외부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잃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인간관계가 힘들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을 원망하고 분노하며 괴로워하는 것. 둘째,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정약용은 두 번째를 택하라고 조언합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자식의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라고.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각자의 삶이 있음을 인정하라고. 배우자와 말이 없다고 불만을 갖지 말고 함께 있음만으로도 감사하라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도 친구들과 멀어져도 그는 공부하고 책을 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내 마음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 평온하면 괜찮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줘도 내 마음이 불안하면 불행합니다. 순희 씨는 올해 62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자식 둘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습니다. 밥 먹었어 하는 말 한마디가 하루의 대화 전부입니다. 점심을 차려놓아도 고마워 한마디 없이 묵묵히 먹습니다. 저녁에도 각자 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순희 씨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직장일로 바빴고 순희 씨는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지만 그래도 대화가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도 가고 밤에는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독립하고 남편이 은퇴하고 나니 둘 사이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순희 씨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우리 산책이라도 갈까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합니다. 귀찮아. 너 가고 싶으면 혼자 가. 그 순간 순희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뭐지?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전부인가? 밤에 혼자 누워 눈물이 납니다. 외롭습니다. 한 집에 남편이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외롭습니다.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문제를 남한테 말해봤자 뭐해. 다들 비슷하게 살겠지. 그렇게 혼자 삼키고 또 삼킵니다. 순희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렇게 외로운 줄 알았으면
혼자 사는 게 나았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선택한 삶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영수 씨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고생하며 돈을 벌었고 자식 둘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부산에 삽니다. 영수 씨는 은퇴 후 시골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마다 내려와서 같이 밥도 먹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리고 이제는 명절에나 얼굴을 봅니다. 어느 날 영수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요즘 잘 지내냐? 네, 바빠요. 이번 주말에 내려올 수 있어? 아, 이번 주는 좀 어려워요. 회사 일도 많고.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수 씨는 한숨을 쉽니다. 바쁘다는 말만 들으면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오기 싫은 걸까? 영수 씨는 작은 딸에게도 연락해 봅니다. 딸아, 오랜만에 밥 한 번 먹자. 아빠, 지금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있어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영수 씨는 자책합니다. 내가 자식들한테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것은 이 외로움뿐입니다. 영수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동네 사람들과 마주쳐도 간단한 인사만 하고 지나갑니다. 말해봤자 뭐해? 어차피 아무도 이해 못해.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들지만 영수 씨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미숙 씨는 젊을 때부터 친구가 많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맘카페에서 만난 엄마들까지 늘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둘씩 친구들과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바쁘니까 하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미숙 씨가 먼저 연락해도 대답은 짧습니다. 언니, 요즘 어때? 밥 한 번 먹자. 응, 좋아. 근데 요즘 바빠서.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 나중은 오지 않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걸까? 어느 날 SNS에서 친구들의 사진을 봅니다. 그들은 미숙 씨 없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사진 속 친구들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숙 씨의 가슴은 아픕니다. 나만 빼고 만난 거야? 내가 그렇게 싫었어. 미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인데 이렇게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걸까요? 미숙 씨는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수다스러웠나? 내가 자랑을 많이 했나? 내가 예민했나? 하지만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 미숙 씨는 먼저 연락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봤자 귀찮을 텐데. 하지만 친구들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숙 씨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남편은 있지만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삶에 바쁩니다. 미숙 씨는 깨닫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좁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렇게 이해한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철호 씨는 71입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동네 노인정에 나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편하지 않습니다. 노인정에 가면 사람들이 모여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철호 씨도 처음에는 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재미없습니다.
자식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뿐입니다. 철호 씨는 그런 이야기에 흥미가 없습니다. 어느 날 철호 씨가 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책을 읽었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책이고 뭐고 이 나이에 그런 거 읽어서 뭐해. 한 어르신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철호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후로 철호 씨는 노인정에 나가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나가도 구석에 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어울리려 해도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철호 씨는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과 더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구나. 같은 노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맞는 사람을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철호 씨는 결국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글을 씁니다. 외롭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억지로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가 낫습니다. 하지만 가끔, 정말 가끔 철호 씨는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좋을 텐데. 이 네 분의 이야기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중년과 노년의 모습입니다. 순희 씨처럼 부부 사이의 소원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영수 씨처럼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분들, 미숙 씨처럼 친구들과 멀어지며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 철호 씨처럼 맞는 사람을 찾지 못해 고립되는 분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했고 그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 뿐입니다. 나를 지키려다 보니 사람이 멀어졌을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것은 개인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니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해 봅시다. 왜 나이가 들수록 사람 때문에 더 지치게 될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과 심리의 변화 때문입니다. 중년과 노년기의 심리적 특징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상처 기억이 축적되면서 우리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금방 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처는 쌓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한 기억, 동료에게 무시당한 기억, 가족에게 섭섭했던 기억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런 기억들은 우리를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도 혹시 또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상대방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후 과민성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 다친 곳은 더 민감해지는 것처럼 마음도 상처를 입은 부분은 더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예민한 부분이 많아집니다. 결국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긴장하고 조심하고 피곤해합니다. 둘째, 기대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집니다. 이것은 역설적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친구는 나를 이해해 줄 것이고, 자식은 나를 챙겨줄 것이고, 배우자는 나와 함께 늙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친구도 자기 삶이 바쁘고, 자식도 자기 가정이 우선이고, 배우자도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된 개인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어떤 면에서는 성숙함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가져옵니다. 아무도 나를 완전히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수 없게 됩니다. 혼자 견뎌야 합니다.
혼자 해결해야 합니다. 이런 자립은 강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고독입니다. 셋째, 침묵이 늘어나는 이유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무력감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뭐든 말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표현하고, 서운하면 이야기하고, 기쁘면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을. 배우자에게 나를 좀 더 신경 써달라고 말해봤자 변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자주 연락해달라고 말해봤자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친구에게 왜 연락이 없었냐고 물어봤자 어색해질 뿐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우리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해봤자 뭐해? 어차피 이해 못해.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틀어지면 어떡해? 이렇게 침묵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넷째, 관계 피로감이 쌓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를 얻습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고 떠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오히려 사람을 만나면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고 적절한 말을 골라야 하고 실수하지 않으려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복잡한 예의와 위계 질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아닐까? 저 사람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나댔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사람을 만나고 나면 녹초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다섯째, 노년기 인간관계 우울증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노년기에 특별한 형태의 우울증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울함이 아니라 관계의 상실에서 오는 깊은 슬픔입니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가 세상을 떠나고 형제자매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은 멀어지고 배우자마저 마음이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을 느낍니다. 이것은 우울증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무기력감, 의욕상실, 고립감,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지? 이제 나한테 나는 게 뭐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약함이나 부정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의 화학적 변화와 호르몬 변화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현상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런 노년기 우울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방치하면 더 깊은 고립으로 이어지고 심지어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라고 여기며 치료를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심리적 변화들이 결합되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약함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식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왔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거리두기의 지혜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조언합니다.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절한 거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한 집에 살지만 각자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합니다. 자식과 사랑하지만 자식의 삶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친구와 친하지만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거리두기는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상대방을 독립된 개인으로 존중하고 나 자신도 독립된 개인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는 더 오래가고 더 건강해집니다. 공자가 말한 말과 행동의 절제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두 가지 극단으로 치닫기 쉽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솔직한 것입니다. 공자는 중용, 즉 중간의 길을 가라고 조언합니다.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서 조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조언은 잔소리가 됩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간섭입니다. 대신 듣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고 필요할 때만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면 부담이 됩니다. 자식에게 반찬을 해주고 싶어도 자식이 사양하면 그만둬야 합니다. 내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니체가 강조한 자기 긍정의 중요성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기 쉽습니다. 사회적 역할이 없어지고 신체는 약해지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라고. 자기 긍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회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나의 현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생각하고, 느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거창한 성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햇살을 느끼는 것,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산책하며 바람을 맞는 것, 책을 읽으며 생각에 잠기는 것. 이런 소소한 일상이 삶의 의미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식이 찾아오지 않아도,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외로울 수는 있지만 무가치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인간관계는 훨씬 편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선한 관계의 조건도 생각해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덕을 높이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선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을 돕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부정적이 되고 서로를 끌어내리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젊을 때는 모든 사람과 친하려 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진정한 친구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진심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마음을 정리하는 삶의 방식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냈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약용은 외부 상황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에 집중했습니다. 가족이 곁에 없어도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편지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공부하고 책을 쓰고 제자를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기보다는 자식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친구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기보다는 각자의 삶이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대화가 없다고 불만을 갖기보다는 함께 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통제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는 법도 실천해야 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내 말, 내 행동, 내 태도. 이것만이 내 통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그것은 상대방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식이 나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부모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자식을 키웠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가 나를 멀리한다고 해서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나는 좋은 친구가 되려 노력했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토아 철학의 핵심은 내면의 평화입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만은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나이 들수록 인간관계를 잘 이어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마음의 힘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힘이란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나는 나를 존중합니다. 누군가 나를 외면해도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이런 내면의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관계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음의 힘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것,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것,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쌓는 것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를 지키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관계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잃어버리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 모두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가능합니다. 나를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거절하고 나에게 필요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관계는 더 진정성 있고 오래 갑니다. 셋째,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가 많아집니다. 친척이니까, 오래 알았으니까, 체면상 등의 이유로 만나는 사람들. 하지만 이런 관계는 에너지만 소모할 뿐 아무런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용기를 내어 이런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물론 갑자기 연락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면 됩니다.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연락을 덜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만나는 식으로요.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한정된 에너지를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 위한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정신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게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상처 주는 사람과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비난하고 비교하고 무시합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지, 친구니까 이해해야지 하며 계속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건강한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안전거리란 물리적 거리일 수도 있고 심리적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거나 만나더라도 민감한 주제는 피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말 한마디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마디가 관계를 깨뜨릴 수도 살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에게 너는 항상 그래, 내가 뭐라 그랬어 같은 말은 상처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당신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지 같은 말도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대신 고마워, 수고했어, 이해해 같은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해야 하는 말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특히 조언이나 충고는 상대방이 원할 때만 해야 합니다. 원하지 않는데 하는 조언은 잔소리가 됩니다. 여섯째,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때입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사랑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내게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돌볼 때 우리는 더 여유로워집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덜 예민해지고 더 관대해집니다. 내가 충만하면 남에게 줄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인간관계는 버리는 게 아니라 최적화하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좁아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인간관계 미니멀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관계를 최적화한다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이런 관계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관계는 서서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관계의 수는 줄어들지만 삶의 질은 높아집니다.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만남이 사라지고 의미 있고 기쁨을 주는 관계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로 관계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짧게라도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기분은 어땠는가? 편안했는가? 불편했는가? 에너지를 얻었는가? 빼앗겼는가?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내게 좋은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떤 관계에 집중하고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노트 한 권만 있으면 됩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몇 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또 하나, 하루 5분 마음 정리법도 추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든 잠들기 전이든 5분만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무엇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다 보면 내 감정이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명상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과 대화하는 시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덟째, 새로운 관계에 열려 있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문화센터, 동호회, 봉사활동, 종교 모임 등 다양한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나와 비슷한 나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기대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평생 친구가 되어야지 같은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관계가 오히려 깊어질 수 있습니다. 아홉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사람을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질 낮은 관계보다는 좋은 고독이 낫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감정을 느끼고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취미를 즐기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게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혼자도 괜찮고 함께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여유가 생길 때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집니다. 열째,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 때, 정말 외로울 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또는 전문가에게 마음을 털어놓으세요. 요즘 힘들다, 외롭다,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특히 우울감이 심하거나 관계 문제로 너무 힘들 때는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많은 기관에서 노년층을 위한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는 보지 못했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친구는 멀어지고 가족과는 말이 통하지 않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어렵습니다. 외로움은 깊어지고 마음은 예민해지고 관계는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가 힘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잘못 살아온 게 아닙니다. 자식과 멀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부모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당신이 형편없는 사람인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길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배우자와 말이 없다고 해서 당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에도 사랑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입니다.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소중한 몇 명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나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태도, 내 관점, 내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완전히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고독을 즐기며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애썼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겠지만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가볍게 해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를 완벽하게 유지하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나를 먼저 돌보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에게 친절하세요.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인생 후반부는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 상처만 주는 관계,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존중하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설령 그런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도 혹은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으니까요. 나이 든다는 것은 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걸러지고 진짜 소중한 것들만 남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니라 정제입니다.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평화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도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에게는 평생을 함께한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세요.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세요. 당신 자신을 가장 깊이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천천히 평화롭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세요.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마음이 편한 방식으로, 마음이 편한 속도로.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당신의 인생입니다.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습니다. 당신은 평생 누군가를 사랑해온 사람입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사랑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버텨낸 당신에게, 평생을 살아온 당신에게 깊은 존경과 따뜻한 위로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